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리플 방송을 좀 하다가 비트코인 관련된 것이 눈에 띄어서 비트코인 좀 공부하다가 이제는 좀 비트코인을 좀 방송해도 되지 않나?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번에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XRP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과 비트코인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 때문에 뭐 미중 무역 긴장 완화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왜 이 관심이 쏠렸냐면은 물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들어와서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조기 대선이 오면서 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소위 얘기해서 가상자산 ETF 관련된 뭐 정책 공약들이 나오면서 제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예전에 좀 많이 실수했던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나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비트코인 좀 방송을 이제부터 천천히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의 핵심 사실 소위 해외 사회라고 할게요. 해외 사회를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가상자산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동향을 좀 보시면요. 이거는 4월 제가 알기로는 27일자 요 뉴스 분석하면서 하나 꼭지를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이 미중 무역 긴장 완화로 95,000 돌파하면서 지금은 93,000대로 좀 주저앉았죠.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부드러운 발언 등이 비트코인 2월 이후 처음으로 95,000불 회복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1.26 상승했고 금 가격은 좀 하락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뭐 방송 시간 때문에 뭐 올랐네 말았네 이것보다는 한 가지 가져가실 게 이거죠. 비트코인은 이제 묵직한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간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BTC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이 좀 되고 있다. 이 포인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시장 데이터 플랫폼 산티멘트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 최고 수준의 낙관 심리가 형성되었고요. BTC 가격 추세가 상승해서 거의 뭐 10만 달러까지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95,000에서 10만 달러.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시작하는 건 맞죠. 그렇게 2월 4일 이후로 이제 좀 모멘텀이 좀 있지 않나. 사실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들 좀 가슴 아프신 분들 많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으실 겁니다. 비트코인 현재는 방송하고 있는 현재 시간에는 93,000 좀 넘어져서 94,000까지도 좀 깨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실 겁니다. 애쉬 크립토라는 분이 If people knew what I knew, Bitcoin would be go to the $10 million to the more 하면서 we are going much higher 하면서 비트코인 러버들도 러버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많이 비트코인 계속 보유해라, 더 사야 된다, 더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분입니다. 폴 애킨슨, 즉 SEC 체어가 새로 크립토 태스크 포스 관련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I expect huge benefits from the market innovation. 그러니까 마켓 자체가 이제 이노베이션 굉장히 전진해야 된다고 했나요? 이제 변화, 혁신하면서 huge benefits. 그러니까 뭔가 큰 베네핏이 올 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크립토 태스크 포스 한 거는 여러분들 익히 아실 겁니다. SEC에서 어떻게 크립토를 볼 것인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얼개라고 하나요? 규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폴 애킨슨은 소위 얘기해서 프로 크립토 퍼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 애킨슨이 하려는 정책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자기가 프레젠트 오브 더 크립토 하면서 뭐 크립토의 대통령이 되겠어 하는 거에 기조에 맞춰서 가고 있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어떤 미국 상원의원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전에 방송할 때 좀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미국 상원의원이 8월 정도 되면은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한 얼개 즉 클리어한 규제가 이제 생겨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소위 얘기해서 장사는 아니고요. 뭐 마음껏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하고 또 크립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얼개가 생깁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점점 많은 것들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트코인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거죠. 또 하나 큰 게 이거예요. 뱅크가 뭐라고 합니다. 세일러가 now free to begin supporting Bitcoin 하면서 기존의 금융기관과 비트코인, 즉 가상자산이 결합되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 지켜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혹은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지금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을 좀 보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드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트럼프도 사실 올드머니죠. 트럼프 사실 전반기에는 크립토에 대해서 그렇게 프로 아니었어요. 결코 아니었고, 다만 얘기를 좀 정리해드리면은 트럼프가 1기 때 대통령 됐다가 2기 못했죠. 지금이 2기인데 이때 조 바이든 때 지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디뱅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금융이 막혀버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 가족까지 이렇게 하면서 빚도 많아졌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때 손대기 시작한 게 크립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주니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블록체인 이거 크립토 할만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트럼프 밈코인부터 뭐 본인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을 하고요. ETF까지 신청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프레젠트 오브 크립토 하면서 프레젠트 오브 비트코인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높였고, 지금 크립토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크립토 커뮤니티에 굉장한 지지를 받다가 갑자기 중국 관세 막 말폭탄 터뜨리면서 지금 굉장히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격을 올릴 것인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금 보면은 민코인 뭐 올라간 것도 하고 있는데 참 웃긴 거죠. 디너 위드 프레지던트 하면서 이것까지도 이제 막 팔고 정말 돈 기가 막히게 많이 버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제 트럼프는 아닙니다. 4월 24일 날 나왔는데요.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크립토 관련된 많은 비즈니스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핀테크인데요. 리볼트라는 이제 기업이에요. 핀테크 회사인데요. 암호화폐 거래 호황으로 연간 이익이 10억 파운드, 약 우리나라 2조 이상을 돌파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볼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세전 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대요. 여러분들 2배입니다. 10억 파운드 그러면은 5억 파운드에서 점점 늘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이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크립토에 대한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전 세계가 유럽을 포함해서 움직이고 있고, 유럽도 굉장히 재밌는 게 트럼프 한 사람으로 국제 경제가 트럼프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블록체인의 띠어리가 뭡니까? 디센트럴라이즈, 분산시키자.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냐.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한 크립토 이제 비즈니스를 더욱더 활성화하는 서로가 활성화하게 됐어요. 트럼프도 굉장히 활성화한다고 하고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같은 기간에 매출이 18억 파운드에서 31억 파운드로 증가했고요. 이익 증가는 고객 수의 급증 덕분인데, 리볼트에서 2024년 1,500만 명 신규 고객을 유치하면서 총 5천만 명, 거의 우리나라급이네요,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드 결제 수수료와 예치금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했고요. 창업자 겸 CEO 닉이라는 분이 2024년 리볼트에 있어 기념비적인 해였다 평가하면서 향후 100여 개국의 1억 명의 1일 활성 고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암호화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크립토로 여기에 세션이 들어갔냐면은 암호화폐 거래 급증도 수익 성장에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주식 및 디지털 자산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그 웰스 사업부에서 2023년 대비 거의 4배 증가한 5억 600만 파운드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파이가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2배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볼트가 뭐 많이 그래 돈 많이 번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크립토 붐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게 결국에는 미국에서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시작됐고 결국엔 APAC, 결국에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오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서 리볼트는 영국 내 은행업 라이센스를
지난해 7월에 취득했고요. 이로 인해 영국 시장에서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반을 마련해서 핀테크 기업인데 은행권 라이센스까지 취득하면서 현재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상품 내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총 고객 예측은 180억 파운드, 300억 파운드로 늘었고요. 대출 포트폴리오도 신용카드, BNPL 등 약 9억 7천, 굉장한 돈이에요. 진짜 가늠이 안 된다. 7,900만 파운드 규모고요. 프리미엄 유료 구독 서비스 매출 또한 전년 대비 74% 증가해서 4억 2,300만 파운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업 고객 비즈니스 부분 현재 전체 매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다만 리볼트는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이 주거래 은행 고객으로 전환시키는데 과제가 있고, 이는 대형 소매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뭐 리볼트가 얼마고 이게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크립토 관련돼서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기존의 금융권들이 크립토를 품기 시작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신한은행이나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품을 것이다 라는 공식이 쓰겠죠. 두나무가 갑자기 두나무 은행이 된다? 합병해서 두나무와 전혀 상관없었던 뭐 국민은행이 합병해서 국민두나무은행이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라이센스 특히 규제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돼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다든지 뭔가가 좀 진행돼야지 핀테크 기업이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4월 27일에 국내 투자 45.4%가 BTC 향후 6개월 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더 올라갔다라는 것. 그러나 BTC 이제 94,000 하회했다가 지금 뭐 3,000까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의 지속, 이거는 2일 전이죠. 95,000 탈환했다가 갑자기 미끄러졌고요. 비트코인에 다시 불붙인 이 남자가 사실은 폴 애킨슨.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게 이거예요. 뭐 다시 주목받는 돈 언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김문수 대통령실 가상자산 비서관, 이거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데이빗 차르죠. 뭐 비서관이라고 하면은 임명을 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총장인 보도 봐야죠. 사무총장 굉장히 어립니다. 20대 후반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20대 후반이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정말 이 다양한 정책, 젊은이들에 맞는 정책들을 내놓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통령실에서 가상자산 비서관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 위에 보시면은 여기 방송에서 다 못하는 뭐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어떻게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다음 정책적인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코인 시장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이 하락한다고 불안하거나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절대 잃을 필요 없습니다. 무한한 상승도 무한한 하락도 존재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이 현재 시장이 왜 하락한지 왜 올라간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내 시드, 내 머니, 내 자산을 더 나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저희도 1, 2%에도 좀 더 많은 성투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드리고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엘살바도르 여러분들 익히 하실 겁니다. IMF 협정 준수하면서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는 거 4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 뭐 치안도 좋아졌고 인기도 높아가고 있고, 물론 독재라는 게 있지만 약간 우리나라의 박정희 예전에 이거하고 비교하면서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 비트코인 BTC를 법정 화폐로 채택하고, 또 지금 범죄가 없으니까 비트코인 쓰려고 일부러 비트코인 러버들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또 매입하면서 이제 이들이 매입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이 저가요, 설까요? 글쎄요, 뭐 해석에 남다르지만 엘살바도르가 아직까지는 선전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은 저는 됐다고 보고 있어요. 4월 27일 기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오피스는 지난 일주일간 7개의 비트코인 약 65만 달러 상당의 추가 매입했다고 공개했고요. 이는 이제 IMF 이제 엘살바도르가 기존 대출 협정상의 조건, 즉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중단 약속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4월 26일에는 IMF 기자회견에서 로드 리고가 서방국 국장이 엘살바도르는 전체 재정 부분에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축 중단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이 국장이 엘살바도르는 프로그램은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거버넌스, 투명성, 구조 개혁에 중심을 두고 있다. 즉 비트코인을 통한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IMF가 어떤 곳입니까? 좀 물론 보수적이긴 하지만 꽤 역사적으로 오래된 IMF가 이렇게 인정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입증을 좀 했다. 이렇게 분석해도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더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제 한 것도 투명하게 하고 투명성을 좀 더 강조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비트코인에 대한 그 필로소피,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실 수 있죠. 배경을 좀 더 들어보면은 2024년 12월 엘살바도르 IMF로부터 14억 달러 대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법정 통화를 제외하고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유연한 해석의 여지의 존재에서는 있다라는 건데, 앤디라는 분은 블록체인 자문가가 IMF 협정의 유연한 해석 덕분에 정부가 아닌 민간 또는 별도 재분류된 기관을 통해 비트코인의 매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접근법이 엘살바도르가 친 비트코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IMF 지원금을 확보하는 재정난을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엘살바도르가 많이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예전에 정말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이상한 대통령 뽑아가지고 뭐 재정 파탄 났고 범죄 도시에서 점점 비트코인도 비축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 그래서 엘살바도 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원했던 탈중앙화된 모습에서 좀 더 괜찮은 나라로 변모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사점을 좀 보시면 앤디가 엘살바도르 사례가 금융혁신과 전통적 경제 정책 간의 긴장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패하는지 성공하는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모든 해외 사례에서 엘살바도르가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에게 국제금융 압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견고한 규제 체계와 국가적 역량 확보를 필수적으로 시사한다고 밝혔어요. 즉 뭡니까? 여기가 해외 사회. 이 엘살바도르를 잘 봐야지.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까 전에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차르죠. 비서관 임명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볼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어떠한 기관이 생기고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을 앞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 일자리가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 늘 거라고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주목받는 돈나무 언니 2030년에 비트코인 10억 간다라고 하면서 4월 27일 나왔습니다. 이거 매경에서 나온 건데요. 보고서에서 ETF 자금 유입 확대 예상되면서 기관 투자 늘리면서 강세장이 된다. 중요하고 지금 때가 변했다. 다시 불장이 오고 있다. 이런 냄새가 좀 나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 추천이라든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트패스 맨 위에 보시면은 고정 댓글에 저희가 구글 폼으로 들어오셔서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건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겁니다. 트럼프 2.50 그러니까 이 기간에서 정말로 크립토에 대한 것이 많이 바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 지갑 있어라고 하면은 크립토 하시는 분들 그래 그 지갑 바로 알아듣지만 지갑 없는 분들, 즉 이건 뭡니까? 부익부 빈익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지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거래를 하냐 마냐 또 다른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내가 어떻게 내 부를 지킬 수 있냐, 요거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또 객관적인 정보들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비트코인 전망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수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제도권 금융과 이게 사실 엘살바도르 말고 또 누가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이 지금 법안 통과하면서 비트코인 비축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도 비트코인 할까? 요거 분명히 나오겠죠. 제도권 금융과 절충 모델이 확산된 가능성이 있고요. 엘살바도르가 IMF 지원을 받으면서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사기업을 통해서 비트코인 매입을 지속하고 있고요. 이는 국가의 국제금융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앞으로도 공식적 통화는 아니지만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국가 모델의 확산성이 될 수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거를 모방할 가능성 여전히 열어두고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금융 구조 내에서도 비트코인의 입지는 제도적 수용과 갈등 속에서 점진적으로 강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IMF 등 국제기구는 그 전통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중시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난 타개와 금융 혁신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적극 활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3국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국가 단위 실험을 통해서 제도적 수용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최고의 선진국이 아닌 미국과 빈민국이지만 좀 더 나아가고 있는 엘살바도르 요 두 가지 해외 사례를 통해서 결국엔 우리나라에도 이게 전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이제 시장이 살아나면서 앞으로의 기대를 계속 전방을 계속 공부하면서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